예제 5-1번 Ideal Regenerative Rankine Cycle 문제 또 추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ider a regenerative cycle using steam as a working fluid.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팀을 이 작동 유체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랭킨 사이클인데 리제너레이션 하는 사이클이다 라는 얘기. Steam leaves the boiler and enters the turbine at 4 megapascal and 400 degrees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TS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쭉 내리는데 여기 5번 6번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일러를 떠나고 그 다음에 터빈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니 이 보일러 여기가 보일러잖아요. 4번에서 5번까지 여기가 바로 Q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 메가파스칼하고 400 디그리 셀시우스라고 하는 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P5, T5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fter expansion in turbine to 400 kilopascal 그 다음에 그 터빈에서 이제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00 kilopascal some of steam is extracted 좀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From turbine to heat feed water in open feed water heater라고 하니까 open feed water heater 그냥 믹싱 챔버 타입인 거죠. 그래서 몇 압력에서 여기가 지금 P6가 400kPa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400kPa까지 그러니까 3메가에서 400kPa까지 일단 1차적으로 팽창을 하고 여기서 완전히 7까지 팽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의 스팀을 뽑아서 그 오픈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내서 재생하게 되는 거죠. Water leaving saturated liquid at 400 kPa 여기서 봤더니 워터는 그 saturated liquid로 떠난다 라는 얘기잖아. 일단 feed water pressure in feed water heater는 그러니까 여기 400 kPa 같은 압력 하에 있고 워터가 다시 한번 그 feed water 히터를 떠날 때에 saturated liquid 상태로 떠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정보가 어디냐면 state 3 The steam not extracted expands to 10 kPa. 그 다음에 feedwater 히터의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뽑아내지지 않은 스팀은 이제 마저 10 kPa까지 팽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4메가에서 400 kPa까지 그 다음에 일부의 스팀을 뽑아서 재생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10 kPa까지 팽창시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부 뽑아내는 걸 Y 포션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1-Y 포션이 마저 10 kPa까지 팽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번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니까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면요. 스테이트 1부터 그래서 뭘 하라는 얘기야? 썸머 이피션시를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썸머 이피션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보죠. 펌프웍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터빈 웍에서 펌프 웍을 빼주면 되는데 터빈 웍은 어떻게 돼요? H5-H6 있고 그 다음에 Y만큼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1-Y 빼주고 H6, H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펌프 웍은 이게 바로 터빈 웍이 되는 거고 빼기 펌프 웍은 펌프 웍 두 개 있잖아요. H2에서 H1 더하기 H4에서 H3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뭐 M 곱하기 델타 H일 텐데 하여튼 뭐 델타 H는 H5-H4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H 1, 2, 3, 4, 5, 6, 7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스테이트, 지금 7개 스테이트에서 엔탈피를 다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1부터 시작을 하면 엔탈피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은 P1이 P7하고 같죠. 그래서 10kPa의 정보 하나 알고 있고 두 번째는 Saturated Liquid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H1은 H Saturated Liquid F at 10kPa이니까 테이블 A5 가셔가지고 바로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191.8 kJ/kg 나왔습니다. V1 찾아야 되죠. VF 그 다음에 same pressure at 10 kPa 그러면 이때는 0.00101 km/kg 이렇게 해서 찾았어요. 뭐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스테이트 1 항상 똑같잖아요. 그죠? 프레셔하고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이 정보 이용해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시면은 최소한도 스테이트 1은 적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테이트 2 구하는 거 스테이트 2 뭐 정보 여기 P2가 400kPa인데 400kPa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하죠? H2는 H2라고 하는 거는 H1 더하기 펌프 넘버 1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H1은 이미 여기서 191.8 알고 있고 펌프 웍은 어떻게 구한다? V1 times 델타 P, P2 minus P1 P2는 400kPa, P1은 10kPa, 얘는 0.00101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H2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푸실 때에 나 스테이트 1부터 7까지 다 아는데 6번만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 6번 모르니까 어차피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6번 스테이트는 모르겠지만 스테이트 1부터 7까지 제대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 6번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돼야 되고 Q 그래서 H1, 2, 3, 4, 5, 6, and 7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H6만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써도 90점 맞으시죠. 90%는 점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스테이트 1 적으시고 스테이트 2 적으시고 스테이트 3 난 잘 모르겠다 여기 하면 스테이트 1, 2만 적으셔도 부분 점수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백지로는 내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3 들어가서 스테이트 3는 여기에 자 어떠한 조건 P3 알고 있고요. P3는 뭐랑 같아야 된다? P2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400kPa이고 그 다음에 Saturated Liquid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테이트 1 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죠. 어디서? 테이블 A5 가셔가지고 뭘 구하면 된다? H3는 H Saturated Liquid니까 F 주어진 압력이 이번에는 어디? 400kPa 400kPa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V3 구하셔야 되겠죠. VF at
400kPa 하시고 구하시면은 된다. 하실 줄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state 4 마찬가지로 프레셔 4MPa 주어져 있고 H4는 H3 더하기 펌프 워크 넘버 2 얘는 H3 더하기 V3 times P4 마이너스 P3 P4는 4MPa이야. 그럼 4000kPa입니다. 얘는 400이고 빼고 요거 알고 해서 H4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608.6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State 5 P5 4MPa 그 다음에 T5가 400도 C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슈퍼히티드 베이퍼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슈퍼히티드 베이퍼. 그래서 우리 교재 테이블 A6 가셔가지고 P가 4MPa이고 온도가 400도씨일 때에 그때에 H5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3213.6 kJ/kg. 그 다음에 state 6 P6는 400kPa이고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6는 S5 팽창 과정 아이센트로픽 이상적인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S5를 이미 요 스테이트 5에서 같이 찾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찾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H6 찾을 수 있습니다. H6. 자, 찾으실 때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슈퍼히티드 베이퍼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400kPa일 때에 S 값을 받는데 거기에 있으면 슈퍼히티드 베이퍼인 거고 없으면 믹스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근데 구별하는 방법 이게 지금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되려면 S6가 SG at 4kPa보다 높아야지만 슈퍼히티드 베이퍼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따져보시면 됩니다. 스테이트 7 가서 마지막으로 P7은 10kPa이고 그 다음에 S7이 S5랑 같다라고 하는데 스테이트 6는 뭐 믹스처까지 들어왔는지 아니면 슈퍼히티드 베이퍼 안에 있는지 아직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로 남아 있는지 근데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이트 7 정도 되면 대부분 슈퍼히티드 베이퍼보다는 믹스처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게 SG at 10kPa보다 작고 SF at 10kPa보다 큰 그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믹스처일 확률이 많겠다. 그럼 믹스처면 자동적으로 뭘 구해야 된다? 바로 S7 SF over SFG라고 해서 퀄리티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퀄리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H7은 HF 더하기 X7 times HFG at 10kP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7을 구하시면 됩니다. H7은 2144.1kJ/kg이 되겠죠. 그래서 H 1, 2, 3, 4, 5, 6, 7 다 구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Y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프랙션으로 스팀을 뽑아갔는지 그 Y 프랙션만큼 뽑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에너지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에너지 analysis on mixing chamber. 왜냐면 얘가 오픈 피드 워터 히터하고 같은 거예요. 오픈 피드 워터 히터가 믹싱 챔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믹싱 챔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6에서 스팀을 뽑아요. 6에서 뽑아서 어떻게 해? 3번으로 주고 싶은데 그 전에 어떻게 돼? 2번에서 차가운 물이 들어오고 차가운 물, 그 다음에 얘는 뜨거운 스팀. 그래서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여기 섞여가지고. 자, 이걸 이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믹싱 챔버. 대부분 이 안에서 열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바깥으로 새나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well insulated 되게 잘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델타 Q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믹싱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자동적으로 섞이는 거지 우리가 이 안에서 무슨 워킹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 속도 빠르지 않아서 K 없고, 델타 PE 없고, 그러면 남는 거는 단지 델타 H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델타 H인데 in and out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H in equal H out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믹싱 챔버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들어가는 건 몇 개? 두 개. 6번하고 2번하고, 그러면 H 2번 더하기 H 6번은 단순하게 H 3번하고 같아야 되는 게 바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자, 들어가는 거 이 프랙션을 잘 따져보면 여기서 y만큼이 여기로 갔어요. 6번에서 y만큼이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7번 쪽으로는 1-y가 가고, 7에서 1도 1-y, 1에서 2도 1-y. 그러면 2번 들어갈 때는 스팀의 양이 1-y, 6번으로부터 오는 거는 y만큼. 그래서 여기는 1-y, 그 다음에 얘는 y, 얘는 어떻게 돼? 두 개 다 더해줬으니까 1. 이렇게 바로 이 오픈 피드 워터 히터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입니다. H2 알고 있어요. H6 알고 있고 H3 다 구했습니다. 그럼 오로지 모르는 게 Y만 모릅니다. 방정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니까 Y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Y는 0.1654. 그래서 H5, 6, Y 다 구했고 그 다음에 Q도 구했고 그러니 열 효율을 구할 수 있겠죠? 펌프는 뭐가 나오겠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가 975.7 kJ/kg 나오고요. QH가 Q인이 2605 kJ/kg 나오고, 그래서 땀머리 비션시는 0.375 37.5%.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오던가 리제너러티브가 나오던지 베이직 랭킹이 나오던지 뭐 일정한 스테이트는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잖아요.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쭉쭉쭉쭉 이렇게 풀실 수 있게끔 연습이 되셔야 된다. 6번입니다. 6번 끝판왕이에요. 리히트하고 리제너러티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면 리히트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픈 피드워터 하나 있고, 크로스 피드워터도 있고, 여기 또 믹싱 챔버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펌프도 지금 3개나 있고, 터빈 당연히 2개 있고, 그래서 펌프 1, 2, 3, 4, 그 다음에 6, 7 있고, 그리고 펌프웍이 3개 있고, 지금 터빈 나오는 게 지금 2개에다가 여기는 또 리제너러티브 또 중간에 좀 엄청나게 2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하나는 이제 오픈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내고, 하나는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TS 다이어그램 굉장히 복잡한데,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침착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Ideal Reheat Regenerative Rankine Cycle인데 오픈 피드워터 하나, 그 다음에 크로스 피드워터 하나, 그 다음에 리히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하는 단계 2개, 그 다음에 리히팅 과정이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Steam enters turbine at 15 megapascal and 600 degrees Celsius 이렇게 되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터빈으로 들어가는 그 최고의 온도가 바로 600도씨와 그 다음에 15 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져 있고 and condensed in condenser at 10 kPa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컨덴싱 할 때 요 1번 마지막 요 압력이 10 kPa이다 라는 얘기죠. 가장 높을 때의 압력은 15 메가파스칼. Some steam is extracted from the turbine at 4 megapascal for the closed water heater. 그래서 여기서 지금 4 megapascal로 뽑아가지고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로 좀 간다라는 얘기고 보내진다라는 얘기고 remaining steam is reheated at the same pressure to 600 degrees C. 그래서 일단 Y만큼 뽑아서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내고 나머지는 1-Y는 다시 제열시켜가지고 600도까지 올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Extracted steam is completely condensed in a heater and is pumped to 15 megapascal before it mixes with feed water at the same pressure. 그 다음에 extracted steam은 completely condensed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쭉 가가지고 condense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완전 리퀴드 상태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7번하고 섞여가지고 약간 8번까지 중간 정도의 온도로 변한 후에 다시 펌핑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메가파스칼로. Steam for open feed water heater is extracted from the low pressure turbine at a pressure of 0.5 megapascal. 그래서 이 나머지 1-Y는 또 팽창시키고 이 중에서도 G만큼 또 뽑아가지고 오픈 피드 워터 히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압력이 0.5 메가파스칼이라는 거고 그러면 12에서 13 이제 마지막 일단 Y만큼 뺏겼고 G만큼 뺏겼으니 최종적으로 컨덴싱 되는 그 물의 프랙션은 1-Y-G만큼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컨덴싱 되는 것도 1-Y-G. 첫 번째 펌프를 통해서 펌핑 되는 물의 프랙션도 1-Y-G. 그 다음에 3번에서 섞여져 가지고 3에서 4 갈 때는 1-Y만큼의 워터 프랙션을 갖고 있고 4에서 또 쭉 어떻게 하다가 섞여져 가지고 6하고 섞여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시 1 제대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잡하게 그렸는데 봤더니 스테이트가 1부터 13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스테이트씩 그렇게 차분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1 두 가지 정보 여기 뭐다? P1이 10kPa과 그 다음에 Saturated Liquid 하실 줄 알잖아요. 그 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테이블 A5에 가서 HF at 10kPa 찾으면 되죠. VF at 10kPa 이게 바로 H1 V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얼마? 191.81 아주 10kPa로만 계속 연습했잖아요. 이번 챕터에서. 그래서 외워집니다. 그냥 H1은 191.81 굉장히 친밀한 숫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V1은 얼마? 0.00101 이것도 그냥 외워졌어요. 0.10101 그 다음에 스테이트 2 어떻게 구한다? 펌핑 됐으니까 H2는 H1 더하기 V1 times P2 minus P1 P2는 얼마? 0.5 메가파스칼 그래서 H2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192.3 kJ per kg 이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스테이트 3
스테이트 3는 지금 이 오픈 피드 워터 히터를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이 3번의 상황이에요. 3번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어떻게 됐든 믹스처겠죠. 0.5 메가파스칼의 스팀이 와가지고 다시 컨덴싱 돼서 물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는 saturated liquid일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3은 요거를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그래서 스테이트 3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이 공급된 물과 그 다음에 0.5 메가파스칼의 아주 뜨거운 스팀이 와서 컨덴싱 돼서 세츄레이트 리퀴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3는 P3가 0.5 메가파스칼일 거고요. Saturated Liquid TS 다이어그램에서도 여기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구한다? H3는 HF at 0.5 메가파스칼, V3는 HF H가 아니고 VF at 0.5 메가파스칼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스테이트 4 또 펌프를 지났죠. 어떻게 구하면 된다? H4는 H3 더하기 V3 times P4 minus P3 해서 구하시면 되죠. P4는 얼마? 자, 여기서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5 메가파스칼이죠. 그럼 어떻게 돼? 보일러의 압력도 15 메가파스칼일 거고 여기도 15 메가파스칼일 거야. 믹싱 챔버도 15 메가파스칼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번의 압력은 15 메가파스칼입니다. 15 메가파스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겠죠. 물이 공급이 안 되고 뒤로 빠질 겁니다.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15 메가파스칼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쪽도 15 메가파스칼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을. 자, 스테이트 4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5. 스테이트 5. 이 좀 어설픈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면 어쨌거나 지금 압력이 15 메가파스칼, 여기도 15 메가파스칼이어야 되니까 P5는 15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하나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가면 액시 상태일 거 아니에요? 펌핑하니까 액시 상태에서 액시 상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5번 봐도 여기 지금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온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컴프레스드 리퀴드면 구할 수 없으니까 온도를 알아야, T5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지금 이 공급되는 스팀이 4메가파스칼의 스팀이 공급이 돼서 이 튜빙 시스템의 표면을 통해서 이제 열이 전달이 되겠죠. 열이 전달되면 이 스팀이 4메가파스칼일 때에 이때 saturated 템퍼레처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팀은 지금 saturated vapor일 건 베이퍼잖아요. 스팀 saturate vapor일 거야. 여기 들어갈 때는 뭐 슈퍼히티드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컨덴싱이 있으면서 쭉 믹스처 상태로 되면서 이 표면에서 열 전달이 있으면서 컨덴싱 돼서 물이 돼 가지고 일로 뚝뚝뚝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여기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열교환이 일어날 때는 결국 이 saturate temperature의 온도일 거라고 4메가파스칼에서.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가는 물도 이 saturate 과정에서는 온도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50도씨의 온도가 계속해서 이 표면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열 전달이 돼서 이 튜빙 시스템을 통해서 나갈 때의 요때의 물의 온도도 약 한 250도씨, 즉 4메가파스칼에서의 그 포화 온도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T5는 약 한 250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50도씨 두 개 가지고선 compressed liquid니까 테이블 A7 가셔가지고 이때 필요한 H5 구하시면 됩니다. 약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state 6. 스테이지 6는 보시니까 4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이때의 온도 또한 이 온도 필요 없이 무슨 리퀴드야 이게? 포화액, 그지? saturate 리퀴드겠죠. 그래서 요 점에다 그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7 P7은 15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 펌프 됐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H7은 H6 더하기 V6 times P7 마이너스 P6에서 구하면 되겠죠? 스테이트 8 믹싱 챔버에서 믹싱이 된 후에 나갈 때의 그 압력 15메가파스칼 유지되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잠깐 보류하고 9번으로 갑니다. 스테이트 9은 뭐 최고 온 최고압 주어져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슈퍼히트 베이퍼 테이블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고요. S9 테이블 A6에서 구하시면 되고 스테이트 10 한번 팽창 시키고 재생으로 빼고 해서 여기서 한번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제열까지 가기 전까지 그 10번 이 상황인데 10번 상황은 일단 압력이 4메가파스칼 알고 있고 P10은 4메가 PA 그 다음에 S9 equal S10 equal S9 S10 equal S9 S9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선 10번의 엔탈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복습 삼아서 지금 시험 공부하실 때 해보시면 좋은데, 스테이트 11. 스테이트 11은 이제 제열하고선 올라온 거죠. 압력은 4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온도는 9번만큼 올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슈퍼히트 베이퍼입니다. 그래서 H11 구하셨습니다. 3674.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12 쭉 떨어뜨렸을 때의 이때의 압력 0.5.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된다? 무슨 과정?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래서 S12는 S11. 잘 따지셔가지고 슈퍼히티드 베이퍼 테이블인지 아니면 믹스처인지 믹스처 테이블을 이용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3014.8kJ/kg. 마지막 P13은 10kPa, M S13 equal S1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보통 보면 믹스처 상태로 들어가 있으니까 X13 구하고 그 다음에 H13 equal HF at 10 kPa plus X13 times HFG at 10 kPa 해서 구하시면 이때의 값이 2335.7kJ/kg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테이트 1 H1 191.81, 그 다음에 H2 192.3, H3 640.09, 스테이트 4 643.92, 스테이트 5 1087.4, 스테이트 6 1087.4 똑같이 나오고, 스테이트 7 1101.2, 스테이트 8 아직 못 구했어요. 지금 정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9에 3583.1, 스테이트 10의 H10은 3155, H11은 3674.9, H12는 3014.8, H13는 2335.7.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팀 프랙션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Y하고 G하고 얼마만큼 그 재생을 위해서 뽑아갔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Y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Y는 여기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의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크로스 피드 워터 히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들어간 거, 나온 건데, 들어간 거는 14, 그 다음에 5, 6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에 대한 에너지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로 들어가고, 10으로 또 들어가고, 6으로 빠져나오고, 5로 빠져나오고. 자, 그럼 열교환기의 에너지 방정식, 델타 Q, 델타 W, 델타 H, 델타 K,
델타 P, 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다 똑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열교환은 어떻다? 이 열교환기 안에서 열교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지. 열교환기하고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앰비언트하고 일어나는 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잘 인슐레이션 돼 있다고 봐서 여기는 0. 열교환기 작동하는데 우리가 전기 꽂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열교환기를 통해서 물이 통과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나요? 그렇지 않죠. 별 중요하지 않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거는 델타 H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in H equal out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4 더하기 H10 equal H5 더하기 H6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질량이 동일하면 괜찮겠는데 질량이 동일하지 않죠. 여기서 m times m times m times m times 저기 질량은 보존되니까 이렇게 되면 맞지만 뭘 고려해야 된다? 프랙션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10번으로 들어오는 스팀의 양은 얼마만큼? 전체 중에서 어디 갔어 이거? y만큼, 그지? 그래서 10 앞에는 y를 곱해줘야 되는 거고, 4 봅시다. 4 보시면은 어때요? 1-y-g 여기도 1-y-g 펌핑 돼도 1-y-g 쭉 가면 어떻게 돼? 1-y-g하고 g하고 만나니까 g 상쇄되고 여기는 1-y만큼만 1-y만큼만 쭉 가면 5번도 1-y 그리고 여기선 섞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 6은 그냥 y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6도 마찬가지로 앞에 y 그 다음에 5는 1-y 4도 1-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없어지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렇게 되죠. 4번, 10번, 5번, 6번 다 구했고 y 하나의 미지수이기 때문에 y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두 번째 G 구해야 되겠죠. G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G는 이 오픈 피드 워터 히터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픈 피드 워터 히터 봅시다. 마찬가지로 믹싱 챔버인데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믹싱은 이 챔버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델타 Q 없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니까 델타 W 없고 K, P 별 중요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이센탈픽 디바이스 그래서 델타 H equal 0인데 H in equal H out이어야 된다. 보시면 H in은 12하고 2 그죠? 그래서 12로 들어가는 건 G만큼 들어가네. 그래서 G H12 더하기 또 들어가는 건 2 그치? 근데 여기는 1-y-g H2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두 개 합쳐져 가지고 H3 나오는 거는 G가 다 없어질 거니까 1-y H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H12, H2, H3 알고 있고 Y 알고 있으니까 오르지 모르는 거는 G 하나 미지수 그래서 G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8 아직 못 구하고 있잖아요. H8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믹싱 챔버를 또 우리가 에너지 분석을 하면 됩니다. 믹싱 챔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거 H5 더하기 또 들어가는 거 H7 equal 나가는 거 H8이죠. 그죠? 그러면 H5로 들어가는 거는 1-y 1-y 그 다음에 H7으로 들어가는 거는 y 없어지면 8번은 다시 1 100%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1 그러면 H5, H7, Y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H8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Qin 구하시고 Qout 구하시면 되는데
Qout은 어디? 여기 컨덴서에서 Qout이잖아. Qout 그러면 1 y-g times h13 h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Qin은 몇 개? 두 개. h9에서 8번 사이와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1-y times h11 h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h1, 13, 10, 11, y, g 다 알고 있고 9 알고 있고 h8은 방금 구했고, 그래서 thermal efficiency는 1 Qout over Qin인데 다 구했으니까 0.492 즉 49.2%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 예제 4번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자, 어차피 뭐 시험 공부하시려면 복습하실 거니까 예제 4번 똑같은 조건에서 예제 4번과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열효율이 45%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재생과 제어를 효율적으로 해주니까 열효율을 49.2%까지 올릴 수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저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코제너레이션 첫 번째 거. 코라고 하는 거, 제너레이션 발전이라는 거고, 코라고 하는 건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The production of more than one useful form of energy. 그래서 together야. 뭘 together?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지.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있어야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는 함께 못 하잖아. 뭐 내 자신하고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more than one useful form of energy를 생산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히트 프로세스 어떤 그 공정열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방법을 우리가 코제너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에너지 소스를 공급해 가지고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세스 히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우리가 공정할 때, 뭐 식품 가공할 때라든지 아니면 제철할 때, 뭐 재련할 때 필요한 그런 뜨거운 열 같은 거, 열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가공하려고, 음식 가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집에서 가스 이용해 가지고 가열하잖아. 그렇지 않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 공짜로 얻어다가 우리 요리하면은 집에 가스비 아낄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kind of 공정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은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랭킨 사이클로 생겼고, 펌프, 보일러, 터빈, 그 다음에 컨덴서인데, 펌프에서 열 공급해서 보일러에다가 이제 열을 공급하는 게, 펌프로부터 보일러로 물을 공급하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을 공급하잖아요. 열을 공급해 가지고 에너지 공급해서 1200kW 정도를 공급해서 스팀을 만들어. 그래서 터빈을 구동하면 20kW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일렉트리시티가 나와.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컨덴싱 하면서 그냥 100kW 정도를 그냥 밖에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얘도 굉장히 매력적인 열인데 버리지 말고 그냥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kW하고 그 100kW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돼? 120kW 넣어가지고 오로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20kW 정도밖에, 그 6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프로세스 히트, 물론 여기서 지금 이 20하고 100하고 다 나오진 않겠죠. 이것보다는 어떻게 손실도 있고 하니까 어디 적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터빈으로 전기만 뽑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그 에너지 효율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역 난방 공사 같은 데가 뭘 하는 거냐면,
지역난방공사 옆에 이제 터빈 가지고선 전기 생산하고 그 남는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선 우리 아파트에다 공급해서 우리가 뜨거운 그 물을 쓸 수 있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뜨거운 물 자체를 그냥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가시면 이렇게 굉장히 큰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실 수 있습니다.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 100도면 이제 증발할 거니까 거의 99.99도의 물을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가 얘를 이 도시 아파트로 이렇게 공급을 해요. 아파트 공급하면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열교환 해가지고 우리 난방하는데 보일러도 이렇게 돌리고 또 뜨거운 물도 쓸 수 있게 만들어요. 요 물을 갖다가 직접 우리가 뭐 샤워할 때 쓴다든지 보일러 쓰는 게 아니라 이 열교환기를 통하는데 뭐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코제너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전기도 만들어서 우리가 전기 쓸 수 있고 남는 이러한 공정열을 가지고선 난방하거나 우리가 온수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The process heat has high quality of energy. It can be used for certain industrial process. For example, textile, 섬유 공업하는데, 그 다음에 food processing, 그 음식 가공하는데, 그 steel making 하는데, 그 다음에 refining, 정제라는 거, 재련하는 거, 그 인더스트리 같은데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철소나 재련소 같은데, 재련소, 뭐 포항제철 따로 있고 발전소 이쪽에 있어. 발전소.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은 서쪽에 있고 얘는 이제 포항 동쪽에 있었다고 봐봐요. 그러면 제철할 때 뭐 필요하다? 열 필요하다 그래서 힛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 석탄 떼고 뭐 가스 떼가지고 열 만들어가지고 철 녹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발전소는 어떻게 돼? 발전소에는 화력발전 하려면 여기다 석탄 떼가지고 물 끓이고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선 남는 거는 바깥으로 다 버렸다고. 그러면 에너지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발전소가 포항제철 옆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발전소가 옆에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석탄 가지고 발전하고선 남는 열이 있으면 열을 포항제철로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면 이 포항제철에서는 석탄, 석유 이거 안 쓰고 여기서 나오는 그 열을 가지고선 제철을 재련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서로 윈윈 하는 거지. 옛날 같은 발전소도 열 그냥 버렸단 말이야. 이거 냉각하는데 골치 아프네. 그냥 버렸다고. 포항제철 입장에선 야, 그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싸게 500원에 킬로와트당 500원에 사줄게. 그러면 발전소도 와, 이게 웬일이야. 그냥 버리던 건데 사간다고 그러네. 고맙지. 땡큐 그러면서 500원에 주는 거고, 얘네들은 옛날에 1kW 열 만들어내려면 5,000원 필요했는데 야, 이씨 5,000원 아니고 500원에 땡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윈윈 하는 거다.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 코제너레이션 컨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제너레이션이라는 거 의미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내겠습니다. All energy transferred to steam in the boiler is utilized as either process heat or electric power. 그래서 보일러로 공급된 그 열은 어떠해야 된다? 에너지는 이제 이 터빈에서 전기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힛 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utilization factor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데, utilization factor라는 건 how much energy transferred steam in the boiler is utilized as either process heat or electric power. 그래서 우리가 열 효율하고 좀 다른 게,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된 히트 인풋 때 오로지 워크로 나온 거만 가지고 열 효율이라고 했는데, 이 코제너레이션에서는 뭐도 쓴다? 여기서 나오는 Q out도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효율하고는 다르게 얘는 이제 얼마나 에너지를 이용하느냐, 그래서 utilization facto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total heat input, 보일러로 인풋한 거에서 터빈을 이용해서 나온 네트워크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컨덴서에서 나오는 process heat delivered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게 바로 utilization factor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약 한 34 킬로와트쯤 만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또 난방해야 되니까 그래서 53 히트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킬로와트라고 얘기를 하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냐면 따로따로 하게 될 때는 일단은 그 랭킨 사이클의 시스템 자체가 약 한 36% 정도 됐다고 봤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100%의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100kW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36%니까 약 한 36kW 정도의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빈이 돌아가면서 약 한 2kW 정도의 손실이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전기는 34kW 정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난방은 난방대로 하기 위해서 53kW의 열을 또 얻기 위해서는 보일러에다가 59kW의 에너지를 다시 또 공급해줘서 보일러의 효율이 90%라고 했을 때에 약 한 53%의 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토탈 얻는 거는 약 한 87kW 정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붙여 따로따로 하지 않고 붙여서 코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100% 그러니까 100kW의 에너지만 공급해서 전기도 34kW 그 다음에 열도 53kW를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손실로 빠지는 게 13밖에 안 되는 거지. 13kW. 옛날 같으면 72kW가 빠져나갔으니 에너지 효율을 봤을 때는 지금 코제너레이션 하는 게 훨씬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이 어느 정도 되냐면 37%의 에너지 세이빙을 이룰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얼마나 코제너레이션이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컨셉으로는 이제 combined cycle이라는 게 있어요. combined gas vapor power cycl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Brayton cycle topping a steam turbine cycle에다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Brayton cycle하고 그 다음 Rankine cycle 두 개를 붙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as cycle에서 공기 컴프레스 해가지고 combustion chamber에서 가열한 다음에 배기가스를 팽창시키면서 일단 첫 번째 네트워크를 얻어내겠죠. 1번 얻어내고 나가는데 배기가스의 온도가 뭐 700도씨 뭐 800도씨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버리는 것 대신에 여기에 열교환기 설치해 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서 물을 끓이자라는 거예요. 밑에 스팀 사이클은 펌프 물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교환되면서 어떻게 된다? 스팀이 만들어질 거고 스팀 터빈을 또 구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2 그래서 옛날에 따로 그냥 게스 터빈만 가지고 발전하거나 스팀 터빈만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트 익스체인저의 역할 보시면 게스 사이클에서의 히트 익스체인저는 무슨 역할? 컨덴서 역할을 하는 거지. 컨덴서 역할을 하는 거고 스팀 사이클의 입장에서는 히트 익스체인저가 무슨 역할? 보일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TS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여기 위에 지금 브라이튼 사이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 8번의 온도가 지금 이 2번 이 스팀 공급되는 스팀의 온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열교환을 통해서 물을 끓여주면 밑에 랭킨 사이클도 또 구동이 할 수 있는 거죠. 구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두 개 이렇게 얻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파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Q2는 하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가 두 개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열 효율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사이클을 좀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더 많은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선멀 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바이너리 베이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너리는 이제 두 개의 이런 뜻인데 Water is the best working fluid presently available. 사실 물만큼 좋은 working fluid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고요. 그 다음에 무공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성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워킹 플루이드인데 각 단점이 있다면 크리티컬 온도가 좀 낮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슈퍼 크리티컬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이건 워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CO2로 될 수 있는 건데, 이 워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위에다 머큐리 같은 사이클을 붙여요. 그럼 머큐리는 크리티컬 온도가 물에 비해서 훨씬 높게 되고, 그럼 머큐리 사이클을 한번 구동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힐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두 개의 베이퍼 사이클을 이제 묶는 거지. 위에는 머큐리, 밑에는 스팀. 그래서 힐 익스체인저 역할 뭐다? 위에 머큐리 사이클에서는 컨덴서의 역할, 스팀에서는 보일러의 역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머큐리 공급해서 끓이고, 그러면 Q인 하나 들어가죠. Q인 하나 들어가고, 네트워크 만들어내고, 뜨거우니까 여기 열교환 통해서 물을 끓여줘. 이렇게 끓여주고, 보일러에서 일단은 가열하고, 슈퍼히터를 보조적으로 달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양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선 더 과열 증기를 만들고 스팀 터빈을 구동하게 된다. 컨덴싱, Q 아웃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훨씬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A combination of two cycles, one in high temperature region and the other in the low temperature region. 그래서 여기는 high temperature region, 그 다음에 low temperature region combine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binary cycle 같은 거는 이제 어떤 거 많이 쓰냐면 우리 지열 발전할 때 많이 씁니다. 지열 발전. 그래서 보통 이제 지하수, 일본 가면 일본 이제 온천 많잖아요. 그 온천수 뽑아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온천수만 뽑아가지고는 이 사이클, 스팀 사이클 하나 가지고서는 발전하기에 그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여기다가 붙이냐면, 이 스팀 사이클 놓고, 이 스팀 온천수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에탄올이나 아니면 냉매라든지 에탄올 같이 끓는 점이 낮은 거, 끓는 점이 뭐 한 80도에서, 에탄올은 보통 80도씨, 81도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끓어버립니다.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지만, 그래서 온천수의 온도가 뭐 한 100도씨 이렇게 되면 그 위에다가 100도씨 가지고서는 이제 스팀 만들기는 충분치 않잖아요. 그래서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 에탄올을 작동 주체로 하는 그러한 랭킨 사이클 하나를 더 붙여놓고 100도씨의 온천물 가지고선 얘를 끓여요. 끓여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베이퍼를 만들어서 에탄올의 그 터빈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발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바이너리 이 베이퍼 사이클은 지열 발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지열 발전하면 요즘에 이제 뭐 친환경 시스템 중에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로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또 연구가 되는 그러한 연료 각종의 사이클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얘기했던 코제너레이션, 컴바인드 사이클, 그 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이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제가 중간고사 때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10 이렇게 끝났습니다. 중간고사는 범위가 챕터 9하고 챕터 10이고요.